그 영규미면에 잘 아시다시피 개운리에 있는 고인돌이라 칭해지는 그 고인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지역 개발 사업에서 사실은 우리 문화재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한쪽에서는 역사 문화의 보존 차원에서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규제로다가 지역 발전에 좀 저해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참 많이 이제 난감하신 상황도 발생하실 것 같고 저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문제는 참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개발할 땅은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저기 그 땅 속에 있는 그 문화재나 아니면은 인근에 나오는 문화재나 또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인허가가 불발되기도 하고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스탑이 되기도 하고 많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많이 보십니다. 이런 소중한 역사를 후손으로서 당연히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후손들의 몫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보존의 당연함 속에 그래도 반드시 철저한 검증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님 고인돌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십시오. 저기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조동열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2004년도에 홍천군이 출연기관 A라는 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전수조사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조사원이었던 최모 씨가 개운리 사거리에 있는 저 고인돌이라고 말하는 저 고인돌을 지정을 합니다. 2004년도에. 그리고 2007년도에 문화유적 분포 지도를 발간합니다. 그 안에 이제 이런 사진, 지금 이제 여기가 문화재고 고인돌이 있고 뭐 이런 사진들이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분포 지도를 만들었으면 홍천군에서 고증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나요? 혹시? 네, 저희가 거치지는 않고 이거를 그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승인을 받을 때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그 예. 조사원이 조사를 해서 예. 용역을 납품을 하면 예. 문화재청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 된 거죠. 네. 자, 그 이후로다가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모르실까요? 주변 지역에다가 그 이제 집을 짓는 뭐 건축행위 그런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쪽 지역이 그 유물 산포 지역이고 네. 그 문화재 유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그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그 문화재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그 문화재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런 그 허가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 그 책이 나온 2007년도 이후에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 허가 신청을 할 때 조사를 의무화시켜갔기 때문에 조사 비용을 계속 냅니다. 뭐 적게는 180만 원에서 980만 원, 1200만 원, 1700만 원까지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2007년도서부터 2004년도에 이게 이제 조사를 한 결과가니까 거의 한 뭐 20년 됐다고 쳐서 그동안에 그럼 홍천군에서는 그곳에서 출토되거나 발굴된 문화재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나온 실적이 전무하다는 얘기. 네, 너무 슬프게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이게 슬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타깝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행히 안 나왔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검증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홍천군에서 용역을 부탁을 하고 의뢰를 하고 성과물이 나왔으면 다시 한번 고증 절차를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다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또 과거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네, 네. 그 절차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곳은 이런 구역으로다가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 나무 주변에 벤치가 그 시멘트로다가 벤치가 생기고 그 주변에 고인돌이 아까 아나운서가 고인돌이 2개가 있다고 이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정확하게 잘 안 보이시겠죠? 아까 포크레인으로다가 가지고 오셨다는 분이 애기였을 때 그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고 요 나무 이게 그 크다란 나무고요. 이 주변에 이제 벤치가 이렇게 생긴 거고 이 주변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고인돌이라고 일컫는 그 바위 2개가 이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 나무 앞에 이렇게 커다란 바위가 이제 시멘트 의자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랑 이때 사진하고 이제 많이 달라진 거는 건물들이 좀 현대화됐고 그다음에 벤치가 생겼고 아이가 컸고 나무가 자랐습니다. 달라진 거는 바위 2개가 여기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2004년도 그 2000년도서부터 이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증인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조동열 씨라고 하는 그분은 트랙터로다가 거기 옮겼어요. 배운리 9번지에서. 증인도 살아 있고요. 또 그곳에 사셨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증인들이 한 분이 아니라 많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트랙터로 지금 옮겨온 증인도 있고 사진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 치면 분포지도 안에서 이곳이 아니라 어디가 분포지도 안에 포함되어야 될까요? 그 유전지역으로 어디를 보호해줘야 될까요? 기존에 있던 곳이죠? 네, 기존에 있던 네, 곳이죠. 그게 개운리 9번지예요. 아주 저도 혼자 저번에 그 용준식 의원님하고 용준순 의원님하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참 들어가요. 산속으로다가 한참 차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트럭트로다가 그냥 테이블 같은 거 하시려고 갖고 나오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쪽 일대는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개운리 이쪽 지역이 유물 산포지로다가 이 지정이 된 때가 2006년도에 조사를 통해서 2007년도에 문화유적 분포 지도에 개운리 일대가 개운리 네. 유물 산포지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조사 당시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조사 당시에 개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면리 개운리 위쪽의 워룬리 지역이 매장 문화재가 이제 많이 출토가 되다 보니까 같이 개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면리 개운리 위쪽에 워룬리가 같이 이제 묶이면서 이쪽 지역이 이제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묶이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일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행은 안 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상황이 그래요. 예. 이론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예.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서 이거를 저 큰 바위를 고인돌이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최 조사원님한테 말씀하셨을 때 형태적인 판단이라는 답변을 합니다. 형태가 고인돌처럼 생긴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라는 답변을 얻습니다. 지난번에 YTN에서 매장문화재 보존 업무의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도가 부실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YTN 보도에서 그게 나간 다음에 보안 시급한 유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문화분포 지도 개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습니다. 자, 이게 그런 사례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옮겨왔다는 게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청에 막 이렇게 해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군에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그 보고 드린 대로다가 지금 일회 추경에 예산 서 있는 매장문화재 유전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그 일대를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예산은 또 꽤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네, 서 있어요. 서 예, 서 있는데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0원 한 장 다 주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개운리 그 전 지역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민들이 그 변호사한테 지금 소송 의뢰 중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수년 동안 집단 민원 그러니까 그 요새 와서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집단 민원이 들어왔지만 거의 1년 넘게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증거를 들이밀고 막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전도 아니고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인 민원을 넣습니다. 마을이 한 분도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의뢰를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문화재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비지적 문화재의 지자체장 소관 업무 강조를 하시면서 홍천군에서 적정성 여부 검토 의견서를 보내달래요. 근데 안 보내줘요. 문화재청 쪽에서 자기네가 너네가 적정성을 따져갖고 보내줘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홍천군에서 안 해요. 안 하고 사람은 전문가를 하고 주변 지역을 뭐 어떻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거창한 예산을 세우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들이 지금 뭐 그 전후 대비가 명확한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강원도의 문화유산과 또 중앙부처의 문화재청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그 비지역 문화재의 지자체장 소관 업무라고 강조를 했고 검토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내면 됩니다. 홍천군에서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들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전문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용역을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원래 자리를 가서 원래 자리가 어딘지 한번 조사해보고 거기를 차라리 조사를 해보세요. 문화재가 얼마나 많이 붙어있는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반드시 바로 쓰여져야 되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증인들도 현존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그곳에서 아직도 그것을 증빙하고 증거로 하시고 말씀하실 분들이 살아계시는 현재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오류가 진실이 돼갖고 역사가 왜곡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